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자, 한 학기 다 지나가면서, 네, 이제 기말고사를 앞두고 우리가 진도는 다 나갔습니다. 진도는 14장까지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어딨죠? 어디 있지? 이 교과서는 다 1장부터 14장까지 다 했기 때문에, 다른 교과서로 해서 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15주차를 메꾸기보다는 이 시간은 우리가 한 학기를 지내면서, 같이 공유해 보는, 서로 우리가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열심히 한 학기에 이게, 오시면서, 느낀 바가 많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서로 선생님의 생각도 이제 우리가 들어볼 수 있고, 처음에는 어버버 하면서 다 모르는 모든 분들이 그냥, 막, 이게 정신이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죠? 우리가 3월달, 4월달은. 그런데 이제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 시간에는, 그죠?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은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학위가 필요해서 오신 분들 아니면은 학점 은행제로 사회복지를 공부하기보다는 내가 대학이라는 데에 적을 두고서 공부를 해보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4년제를 졸업하시고 다른 과목을 이제 공부를 하시고 4년제를 졸업하시고 좀 더 사회복지를 공부해보자. 앞으로는 사회복지, 특히 노인 시장이 활성화되고 많은 스펙트럼이 넓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리턴해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러 오신 분들도 대학 졸업자 중에 분명히 여기는 꽤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그래도 같이 한 학기 동안 꾸준하게 잘 오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은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그죠? 행복한 삶을 위한 이 제목이 있어요. 인성교육이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인성교육. 인성은 너무나 제가 선생님들 수업 중에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인성이라는 건 사람은 뜯어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성은 50%는 타고나고요. 타고나고 유전적으로 타고나고 30%는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20%는 노력에 의해서 만드는 게 인성이라고 제가 누누이 몇 번씩이나 수업 중에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성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성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삶이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선생님들도 사회복지 하러 온 동료들을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있다가 이 사회복지라는 한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조심하고 상대방을 이해해주는 이런 폭넓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저럴까? 나는 이런데. 그런데 이제는 요즘 제가 철이 들고 있어요. 이제는 알아도 모른 척. 그래서 그냥 지나갈 거는 묻어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호주머니에 그 뾰족한 걸로 막 그냥 저는 이게 아니다면 나는 예스노가 분명해. 그래서 이건 아니야 하고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그 칼날을 무디게 알아도 모른 척 하면서 이제는 나이도 있고 하니 좀 이제 좀 부드럽게 살아가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뾰족뾰족하면 상대방이 힘들어요. 상대방이 힘듭니다. 그래도 좀 조금 져주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리고 조금 안 된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먼저 밥값 내고 밥 사주고 그다음에 커피 사주고 그 사람이 뭔가 무슨 일이 있으면 같이 들어주고 저는 고양시에서 남자 대표들을 만났을 때 저는 거의 다 제가 밥값을 내는 편이에요.
누가 밥을 산다고 딱 정해지지 않았으면은 저는 그냥 그 애매모호한 그런 관계에 있어서 제가 바꿔볼 마음이 편해. 그러고 나면은 제가 저는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건강에 허락하는 한 제 일을 하다가 하늘나라로 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은 좀 이렇게 퍼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부자 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부자 되는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그냥 안 쓰고 안 베풀고 자기가 옮겨주고 있어야만 이게 돈이 모여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통장에 돈이 있으면 누군가를 만나서 밥을 사주고 싶으면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 돈이 모여지겠어요? 안 모여지죠? 그래서 천상 저는 이렇게 그냥 생긴 대로 저 마음밭이 가는 대로 해서 저는 살고자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조금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풀어가는 부드러운 그런 넓은 마음밭이 형성하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은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선생님들이 자존심을 높이는 그런 선생님들보다는 자존감, 나를 사랑하는, 그죠? 사랑하는 마음,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이 자존감이 높은 우리 선생님들이 바로 내 제자들이 되기를 바래요. 아닌 거 가지고도 그냥 자기 타인한테 굴하지 않고 나만 내세우는 사람, 그 자존심만 막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세우는 것보다는 내가 자존감이 높은 우리 그런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이 수업이 들어가기 전에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네이버에 들어가 봤어요. 네이버에 들어가 봤더니 이 자존심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그러니까 남한테 지지 않는 거예요. 이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을 자존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존감은 뭐냐?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그죠? 내 스스로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나를 존중하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남한테 지지지 않기 위해서 막 남한테 굽히지 않고 그죠? 내 품위만 높이는 사람 이런 자존심이 높은 사람보다는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품위를 지키는 그런 자존감이 높은 우리 선생님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자존감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러면은 자존감의 이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존감 회복을 위해 버려야 할 습관, 자존감 향상 방법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훑어봐요. 그래서 자존감, 그죠? 셀프 이스템의 개념이 중요해요. 자존감이란 여기서 뭐냐?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다. 나는 누구나 A, B, C, D, E 누구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만한 유능한 사람이다 믿는 말이에요. 나는 이런 타인한테, 상대방한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고, 어떤 성과를, 그저 어떤 업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저 유능한 사람이라고 나 스스로 믿는 거를 자존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관적인 느낌으로 나만 느낄 수 있는 거야. 이 자존감은. 내 스스로 나만 느낄 수 있는 거.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어떤 업적을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어. 나는 유능한 사람이야. 하고 주관적인 느낌으로 나만 느낄 수 있는 게 자존감이에요. 남이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존감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누구다?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선생님한테 했죠. 선생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라. 선생님만의 상품을 만들어라. 우리가 상품을 어떻게 되겠어? 좋은 상품을 우리가 사고 싶어 하겠죠. 그죠? 이왕이면은 퀄리티가 있고 효과가 있고 너무나 이게 사람들한테 보기 좋은 그죠? 그래서 이건 누구? 선생님들이 스스로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내 수업을 듣고 있는 선생님들이 자존심만 높이는 선생님들이 아니라 이런 것처럼 자존감의 수준을 결정하는 바로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은 뭐야?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
믿는 거죠. 이게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자존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봅시다. 자존감의 3대 축,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자기 안정감. 그죠? 자존감의 3대 축은 뭐가 있다고?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자기 안정감. 그럼 자기 효능감은 뭐예요? 자기 효능감은 자신이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지 느끼는 거. 그리고 자기 정신의 기능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은 내가 뭔가를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이 자기 효능감은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이해, 학습, 선택, 결정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죠? 자기 조절감은 자신의 삶의 통제감을 가진다는 겁니다. 자기 조절.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 셀프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효능감도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이러니까 너 그래?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보다는 내 스스로 이런 감정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되는 자기 조절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까지 스스로 선택을 해보고 자신의 생각과 가치에 따라 의미를 구성하는 게 그래서 가장 자기 조절감인데 중요한 건 뭐다? 자신의 삶의 통제감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이 있는 우리 선생님 되셔야 되고요. 이건 머스트예요, 선생님들. 그 다음에 자기 안정감, 그죠? 자존감의 바탕. 자존감은 상대방이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존감이 높으면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알아요. 함부로 건드리지 않아요. 그죠? 왜? 외부로 풍겨져 나오는 그런 카리스마가 뿜뿜뿜 나온다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줘. 그러면 상대방은 피곤해요. 피곤해. 그냥 말없이 앉아 있어도 빛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서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 여기서 중요하네.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능력. 그래서 참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돈이 다가 아니다. 그렇지만 제일 하위 개념인 돈, 그 다음에 위에 명예, 건강. 그래서 돈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돈은 없어도 우리가 상대방한테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능력을 자기 안정감. 그래서 자존감의 3대 축은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자기 안정감.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우리 선생님들이 꼭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개인 내적 요인, 그 다음에 그래서 개인 내적 요인은 자신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성취감이 있습니다. 자존감 영향. 그래서 개인 내적 요인, 자신에 대한 평가. 첫째, 자신이 어떤 과제나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마음. 둘째는 자신의 가치감에 대한 평가로 자신의 존엄성에 대한 평가. 내 가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 다음에 어떤 과제나 상황을 내가 스스로 뿜뿜뿜 해낼 수 있다. 누구니까? 김개똥, 김갑순이니까 나는 할 수 있다. 그죠? 이런 자신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이제 성취감. 상년기에는 학업 성취, 문제 해결 경험, 다양한 과제의 성공 경험 등을 통해서 자존감을 쌓아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냥 자존감은요,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죠. 학년기에는 학업 성취, 문제 해결 경험, 그 다음에 다양한 과제의 성공 경험 등을 통해서 자존감을 쌓아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취감은 다른 활동에 도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개인 내적 자산이라고 해서 내가 이 성취감 너무 중요하죠. 내가 언제 문제 해결을 해결했을 때 그 맛보는 성취감은 이루 말해서 내가 해냈네. 와, 너무 멋있다, 나는.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스스로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야.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었다는 거. 아까 자기 효능감. 그죠? 그래서 개인 내적 요인에 자신에 대한 평가, 이런 성취감이 있다는 걸 보겠고요. 그러면 이 개인 외적 요인에는 자 봅시다. 가정 요인이 있습니다. 높은 자존심. 여기 높은 자존감이 아니라 높은 자존심과 관련된 조건입니다. 또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서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했을 때, 그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서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부모나 교사가 명확하게 규정되고 실행될 수 있는 한계를 제시해 주었을 때, 자, 부모나 교사가 어떻게 명확하게 규정되고 실행될 수 있는 어떤 한계를 제시해 줬을 때, 가정적인 요인은, 그죠? 한 인간으로서, 가정적으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았을 때, 가정에서, 넌 맨날 왜 그러니? 너가 이 집에서 없어져야 돼. 어느 부모 한 분이라도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부모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가 보다. 아이가 자존감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가정적인 요인으로는 내가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았을 때 이 높은 자존심, 높은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행동과 실행의 측면에서 높은 기준과 높은 기대를 지지할 때, 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 우리 아들 너무 멋있다. 우리 딸, 와, 너무 멋있다. 너는 분명히 해낼 수 있어. 나는 너를 믿어. 이렇게 부모가 행동과 실행의 측면에서 높은 기준, 높은 기대를 지지할 때 이 아이의 자존감, 자존심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스스로 높은 자존감을 즐기는 경향이 있을 때, 그러니까 부모, 그죠? 부모들이 문화적으로 많이 향유하는 그런 분들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향을 받는 온도차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스스로 높은 자존감을 즐기는 경향이 있을 때 이 가정적인 요인으로 이런 관련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학교죠. 가정을 벗어나서 이제 학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는 두 번째 기회. 즉, 집에서 얻은 것보다 더 나은 삶의 전망과 더 나은 자기 감각. 그죠? 그래서 이제 가정을 벗어나서 부모님을 벗어나서 내 형제를 벗어나서 학교에 들어감으로써 두 번째, 그죠?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집에서 얻은 것보다는 그러니까 집에서 자존감이 높게 형성이 된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학교에 가서도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죠? 많은 경험을 더 할 수 있고, 많은 기회를 더 제공받은, 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는 두 번째 기회, 즉, 집에서 얻은 것보다 더 나은 삶의 전망과 더 나은 자기 감각을 얻을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학생을 존중하는 교사는 존중받지 못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에게 자존감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아이가, 부모들은 다 틀립니다. 그죠? 모든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존감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야? 진짜 훌륭한 교사는, 훌륭한 선생님은 가정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이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줌으로써 이 아이가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교사가 진짜 훌륭한 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100% 중에서 이 지금 모든 학생을 존중하는 교사는 존중받지 못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에게 자존감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실천을 행하는 교사가 몇 프로가 될까요? 글쎄요. 저는 그래도 교사의 직분으로 잘 실천을 하는 교사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믿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외적 요인으로는 뭐예요, 지금? 가정 요인, 학교 요인.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순종적인 사람과, 그죠? 순종적인 사람과 자존감이 높은 사람, 순종적인 사람. 그죠? 무조건 따라가는 거야.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A가 말하면, 그래, 나도 너 그렇게 생각해. 이런 순종적인 사람의 특징, 그 다음에 이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이 순종적인 사람은 외적요, 일단 권위자를 기쁘게 하거나 외부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에서 동기를 부여받는다. 그러니까는 위에 있는 사람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는 거야.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자존감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다. 상대방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오로지 타인에게 인정받을 때에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내적 신호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자기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내 자존감이 이게 형성이 되었지 않은가. 흔들려. 갈 때 같아. 소나무같이 쫙 고든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갈 때는 어때요? 바람 불면은 샬랑살랑살랑 흔들리죠? 그래서 저는 갈대 플러스 소나무 같은 우리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어느 때는 소나무 같기도 하고, 어때는 갈대같이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무조건 소나무 같으면 안 되라고 봐. 피곤해, 상대방들이. 그래서 소나무와 갈대를 같이 융합한 유연성이 있는 우리 내적 자존감을 갖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무조건 따라하니까 자기 뇌가 없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적합하지도 않고, 그죠? 개인적으로 적합하지도 않고, 심지어 해롭기까지 한 외적 가치책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적합하지도 않고, 심지어 해롭기까지 한 외적 가치책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친구들이 나를 조금 더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 친구들이 나를 버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왕따 당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반감을 사거나 버림받지 않으려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우리 딸내미를 지금 93년생입니다. 이 아이를 키울 때 항상 그랬어요. 혜원아, 너 누가 1억을 줄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 너 그럼 어떻게 할 거니? 노란색은 노란색이고 빨간색은 빨간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내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불의를 보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 딸이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간간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보다는 더 애가 지혜롭고 더 똑똑해졌어요. 더 똑똑해. 저는 거기다 비하면 얘가 90%다. 저는 60%밖에 안 돼요. 좀 창피한 얘기지만. 자, 그래서 순종적인 사람의 특징은 이러한 부분이고. 그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내적 요인으로서 어떻게 되겠어? 이 순종수 약간 외적 요인이죠? 그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은 내적, 이를테면 선택지를 따져보고 스스로 그 결과를 경험해보고 싶은 욕구에서 동기를 부여받는 거예요. 내가 그 결과를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나오나? 경험해보고 싶은 욕구에서 동기부여를 받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내 자존감은 어떻다? 내 자존감은 나에게 달려있다. 내 자존감은 나에게 달려있다. 타인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이 나를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자존감이 되게 높아요. 남은 다 저라는 사람 다 똑같이 좋아하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어느 부분에서는 저는 제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또한 그럴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내적 신호에 대한 믿음, 자기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이 있다. 따라서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이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인과관계를 좀 더 잘 이해한다는 거죠. 또한 내적 가치체계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타인의 욕구와 가치도 고려한다. 내 내적 가치의 영향을 내가 받으면서도 어떻게 그와 동시에 타인, 상대방의 욕구와 가치도 배려하고 고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호기심을 충족하려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에 따른 행동에 다른 결과를 그러니까 내 행동에 다른 결과를 경험하는 거 다른 그죠? 아웃사이드 다른 결과도 경험하고 호기심을 충족하려고 잘못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적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망설이지 않고 어떻게 돼? 잘못된 결과가 오더라도 그걸 경험하고 호기심을 충족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있죠. 똥인지 된장인지 뭐 먹어보고 찍어보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 같은 스타일도 그냥 저지르는 스타일이에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이런 결과가 있네. 아, 이건 이럴 때는 안 되겠구나. 사람과의 관계도 제가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얘기했죠. 나는 늦게 공부해서 늦게 모든 게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사회생활도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사회생활을 했고, 이제 많은 부분들을 제가 경험하고 느끼고 그러면서 저를 또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세상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나쁜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여기 수업을 듣고 있는 선생님들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있던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서로 배려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온전하게 바라봐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래요. 자, 이제 자존감 회복을 위해 버려야 할 습관, 미리 좌절하는 습관을 버리자. 그래서 지금 좌절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스스로 물어보고, 그리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렇다면 대책을 세워서 좌절하는 습관을 버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미리 좌절하는 습관. 내가 정말 두려운 것이 뭔지, 그 다음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다른 대책을 세워서 좌절하는 습관을 버리자. 그래서 미리 좌절하는 습관을 버리기 위해 오늘 내가 할 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뭐구나 라고 입으로 뱉는 연습을 해보자는 거죠. 자, 무기력 버리기. 자, 무기력은 어때요? 의욕이나 활력이 없는 상태, 게으름이죠? 의욕 저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음, 의지 박약, 그죠? 이건 피하는 거야. 끈기 부족 등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무기력은 낮은 자존감을 유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비난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의욕을 잃게 되는 상태. 그저 비난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거야. 무기력을 그냥 견뎌서도 안 되고 함부로 비난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무기력에서 빠져나와 조금이라도 의욕을 얻고 싶다면 어떻다? 일단 사부작 움직이라는 거죠. 이 무기력에서 탈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기력을 버리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스트레칭이라 하면서 예, 그 다음에 산책하기.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뭘 할 것인가를 한 번씩 그냥 산책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열등감 버리기. 이름을 이루는 세 가지 생각. 자신에게 부족한 면이 있다는 생각. 그 다음에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남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자격지심. 나는 자기에게 부족한 점을 남들은 다 가지고 있네. 저 사람 너무나 잘났네. 자격지심으로 피해를 본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열등감을 이루는 세 가지 생각, 이런 거. 내 부족한 면이 있다는 거, 자기에게 부족한 점들은 남들은 다 주는 자격지심,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자기에게 큰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을 버리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뭐,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뭐, 다 똑같지, 뭐. 사는 게 다 뭐, 그렇지. 그 사람들은 뭐 하루에 3끼 먹지, 뭐 5끼 먹나? 이렇게 해서 스스로 위안을 하는 겁니다. 그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심호흡하기. 짧게 들이마시기. 그러니까 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행복해요. 불행해요. 어떨까요? 행복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안에서 또 다른 불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제가 사람들한테 너 힘들다고 얼굴 우거지 쓰고 인상 쓰고 다닌다고 해서 누가 너한테 도와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아무리 네가 내적으로 힘들고 그래도 그냥 웃는 얼굴로 다녀라. 선생님들 기억나시죠? 이런 공적인 얼굴 뭐라 그랬어요? 페르소나. 필요합니다. 왜? 나로 인해서 이 모인 사람들이 분위기가 우중충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내가 힘들더라도 그 자리에서는 같이 동화될 수 있고 같이 움직일 수 있고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시간이 돼.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불편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 이런 걸 버려야 됩니다. 아까 뭐 있었어요? 무기력 있었죠? 또 뭐 있었어? 미리 좌절하는 습관도 버리고. 자, 그래서 무기력, 열등감. 그 다음에는 미루기와 회피하기, 버리기. 이게 회피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남들이 어떤지 살피는 거야. 원인을 쫓는다. 불평과 비난의 왜 부정적인 사람들은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어때? 이 사람 저 사람 어때? 누굴 만나면 험담이나 하고 있고. 제가 그런 사람은 과감하게 컷 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 많습니다. 왜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나면서 왜 나도 그 구렁텅이에 빠집니까? 그래서 새로운 목표를 잡기 위한 전제 조건, 내 마음 우선하기, 그 다음에 행동하기, 지속하기, 혼자 말고 함께 투게더. 그죠? 혼자서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돼서 옆에 두세 명이 같이 가는 게 더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루기와 회피하기를 버리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할 일을 일정을 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목표를 설정하고 나에 대한 불만을 한번 적어보고 그 대신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한번 적어보고 어떻게 행동할지 적어보고 목표를 설정한 대로 행동하기. 저는 선생님들이 지금 사회복지 공부하시러 온 우리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서 목표도 설정하고 내가 이 한 학기 다녀서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싫어. 나 학교 그만둘래.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100% 바라고 있어요. 왜? 누구로 인해서 내가 그걸 자기가 갈 길을 접는다? 그건 아니거든요. 회피해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할지, 그 다음 목표를 설정했으면 이제 행동하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들이 사회복지 공부를 위해서 학교 2년을 완주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선생님들? 자, 예민함 버리기. 마음속에서 어떤 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부분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불안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내가 지금 많이 불안해. 그럼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이 예민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의 일로 남겨두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의 일을 어떻게? 남의 일로 남겨두는. 그래, 내가 어? 지금 그 일까지 내가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해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남의 일은 어떻게? 남의 일로, 네 일로 남겨둬. 왜 당신들이 풀어가려고 그래? 왜 당신들이 다 만들어가려고 그래?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마음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그 부분이 어떻게 예민해. 모든 세포가 예민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일은 내일은 내일. 그래서 어떻게 다 본인이 오지랖이에요. 그 오지랖. 너무 넓은 오지랖입니다. 그래서 남의 일로 남기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죠. 자, 예민함을 버리기 위해 오늘 내가 외워야 할 주문은 뭐예요? 그 사람하고 사이가 좀 나빠지면 어때? 그냥 잘라. 컷. 좀 아프면 어때? 누구나 지병 하나씩은 갖고 살아가잖아. 그깟 돈 몇 푼 잃을 게 뭐라고. 그래. 그 사람은 지금 힘든데 밥 좀 사주면 어때? 얘기 들어주면 어때? 그죠? 내 사귀다 헤어지는 게 무슨 대수라고. 이건 연인 관계 얘기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사이가 좀 나빠지면 어때? 여기서 너무너무 풀려다 보니까 내가 스트레스가 힘들고 너무나 힘들다. 이럴 때는 어떻게? 잘 선생님들이 진짜 여기서 그랬잖아요. 남의 일로 남기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래야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민함을 버려라. 사실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혼자서 난리를 막 그냥 혼자서 이거 가지고 저녁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방은 마음 편하게 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혼자 난리친 거야, 혼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꽤 있더라, 이 말이죠. 자, 그럼 자존감 향상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신을 맹목적으로 사랑해. 그랬어. 나를 사랑한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다.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는 결정법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일은 스스로 결정한다. 그리고 내가 내린 결정은 내가 따른다.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때요? 결과가 좋으면 그 기쁨을 전적으로 누리고 감사의 기쁨을 타인에게 돌린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제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감사를 입에 달고 살자. 참 중요하네요. 자존감을 높이는 거. 그래서 결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가 좋았어. 그러면은 그 기쁨도 누리고 그 기쁨을 누구에게 돌린다? 너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결과가 좋았네? 너무나 감사하지 뭐야? 그러면서 그 감사의 기쁨을 상대방에게 타인에게 돌린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집중하. 지금 here and now. 그죠? 과거에 나 옛날에 이때 이랬던 사람이야. 어? 저희 남편이 그래요. 가끔가 저한테 화가 나는 게 열이 나나 봐. 왜? 저희 집이 20년 전에 선능력 바로 진선요구 앞에 있었어요. 20년 전에 팔고 왔네요. 그러니까는 가끔가다 과거 얘기랑 너 때문에 내가 고양시로 이사 왔어. 어쩌라고. 지나간 걸 어쩌라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집중하자 이거예요. Here and now. 그죠? 과거는 과거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강남에 가는 거 싫어해요. 은연중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속상한 게 있더라고. 선릉역, 강남 안 갑니다. 사실은 갈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패배주의를 뚫고 전진하기. 그래서 패배주의를 뚫고 전진하기. 자, 봅시다. 뇌를 행복하게 하는 행동. 자, 봅시다. 그래서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결정을 믿는 사람처럼 걷기.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지금 어떤 표정을 지을까 떠올려 보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겪을 때, 호정아, 괜찮아. 누구나 이런 일은 겪어. 나니까 이 정도지. 라고 저는 되게 씩씩하게 살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힘든 일, 지금 사실은 많이 제가 힘든 일이 있어요. 음, 어디에 투자했다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그 또한 제가 짊어져 왜 웃음이 나올까요? 네. 어떻게 해서 제가 저지른 일인데 제가 수습해야죠. 힘들지만 수습하려 합니다. 그래서 뇌를 행복하게 하는 행동. 어,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나의 자존감은 어떤지 자존감은 여기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존감은 자신이 소중한 존재이며 유능한 사람이라 믿는 마음. 나는 선생님들이 우리 갑순이 갑돌이 모두 이 소중한 존재고 유능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저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이런 자존감 높은 선생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나의 자존감은 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자, 선생님들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지금 점수를 나의 자존감은 어떤지 자,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가 7. 그죠? 7이고 그러면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들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저는 7점. 나는 좋은 자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저도 7점. 그리고 대체로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아니요. 그럼 어때? 전혀 아니다니까 또 7점. 제 점수예요.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만큼은 일을 잘할 수 있다. 자, 선생님들도 같이 점수를 매기고 계셔야 됩니다.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만큼 일을 잘할 수 있다. 저도 7점. 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아니요. 전혀 아니다. 저는 자랑할 것이 있어요. 왜? 저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고요. 저로 인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도록 저는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저는 제 나름의 역량만큼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점.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매우 그렇다. 7점. 자, 선생님들 지금 점수 매기고 있죠? 자존감 테스트 7점. 그죠? 대체로,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7점.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때? 지금 존중할 수 있겠다. 그죠? 매일 존중했으면 좋겠다. 지금 어떻게 이것도 전혀 안 돼. 존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7점. 나는 때때로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7점. 전혀 아니거든. 저는 선생님들한테 꼭 쓸모있는 사람이에요. 왜?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선생님들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선생님들은 지금 공부가 1순위가 아니라고 그랬죠? 선생님들은 뭐가 1순위죠? 일단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1순위고요. 그 다음에 2순위는 뭐죠? 일, 현장, 필드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현장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순위는 그죠? 지금 이 공부, 사회복지. 선생님들은 어디 대기업에 원서를 넣으려고 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고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죠? 사회복지를 공부하러 오신 분들입니다. 나중에 뭔가를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때 이 스펙이 필요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MUST, must예요. 그래서 자 봅시다. 나는 때때로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7점이라고 그랬죠? 때때로
나에게 좋은 점이라고는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죠? 저는 좋은 점이 꽤 많습니다. 저는 좋은 점이 뭘까요? 내가 속상한 거 있어도 밖에 나가서는 싱글벙글. 내가 돈이 없어도 그래도 상대방이 돈을 낼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 앞에서는 제가 내요. 너무 좋죠? 먼저 돈을 내주니까. 그래서 이러한 나의 자존감 테스트는 아마 선생님들이 다 777777 해서 몇 점이 10점이니까요. 그죠? 열문항이니까 7 곱하기 10, 70점이네. 그죠? 이 선생님들이 다 7777로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나의 롤모델 설정하기. 자존감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또 그런 사람은 주로 어떤 감정을 느끼고 행동할지 내용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한번 가지고 이제 발표해 보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목표 설정하기. 나에 대한 불만 기록하기. 2단계.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기록하기. 저는 반지 선생님들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다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 같은지 기록하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보기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존감 향상을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맹목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 때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죠? 받고 싶어 해요. 안아줘를, 이거 지금, 이거 노랫말인가? 이걸 그래서 그룹별로 이제 소개해 보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비대면으로 할 수가 없고요. 자, 함께 얘기해 보기. 자, 그래서 자존감을 요약해 보면 뭐예요? 지금 여기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돼서 개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침으로 중요하고 자존감에는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자기 안정감의 세 가지 축이 있고 사람들마다 자존감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고 또 자존감은 자기 내적 또는 외적 비교에 의해서 만들어진 감정. 그래서 이렇게 개인의 생각, 신념, 실적, 행동 등의 영향을 받으며 부모, 교사, 의미 있는 타인, 조직 등 외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다? 미리 좌절하는 습관, 무기력, 열등감, 미루고 회피, 예민함을 버려야 한다. 그래서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자신을 맹목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심하자. 우리 이거 참 중요해.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맹목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패배주의를 뚫고 전진하게 실천해야 된다. 자,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자존감에 대해서 이걸 지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엔 뭘 이제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느냐?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